스타트업이 성장하기에도 너무 바빠요. 정말 24시간 같이 일해요. 흔히들 말하길 뼈를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쓰걸랑요. 뼈를 갈아 넣는 스타트업들이 그런 뻘짓을 할 시간이 없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보의 마법 스타트업 전쟁에서 살아남기를 쓰신 태윤정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태윤정이고요. 스타트업 전문 홍보대행사 선을 만나다의 대표고요. 15년 방송작가를 했고 2008년에 저희 회사를 만들었고 뭐 환경부, 중기부 이런 중앙부처의 정책 홍보를 하다가 2015년에 이쪽 업계로 일을 시작하면서 발을 디뎠고요. 현재는 지금 한 20여 개 회사들을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요. 재밌는 게 스타트업 씬에서 홍보를 주로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점들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홍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스타트업은 사실 존재감이 정말 미비해요. 지금이야 배민도 있고 국민들이 다 쓰는 토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쵸. 이런 보편적 서비스가 생긴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이름을 알기 시작한 게 아마 한 2018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회사들이 그 정도면 나머지 회사들은 제가 우스갯소리를 듣보잡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 존재감이 미미한 회사들한테 좋은 정보들을 대외적으로 알려서 이들과 협업을 하거나 이들의 기술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저희 회사는 퍼블리시티 홍보, 즉 언론을 통해서 좋은 기사가 나가게 하는 게 저희 주력 비즈니스예요. 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기사나 이런 것들은 일반 대중이 보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이 봐서 아 이런 회사가 있구나, 이 회사랑 손을 잡았으면 좋겠구나, 아니면 이 회사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구나. 내 사업의 고객들 외에 직접적으로 사업적인 연계가 될 수 있는 뭐 투자자라던가 그렇죠. 파트너라던가 네. 관련 정부 부처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공신력을 좀 갖고 볼 수 있게 하는. 그렇죠.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는 한번 걸러주는 역할이에요. 미디어가 아무나 좋은 기사로 안 내걸랑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그쵸. 신뢰를 가지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쵸. 언론이라는 신뢰성을 가진 매체를 통해서 한번 소개가 되면 네, 더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 소프트웨어 창작자들을 키워내는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위주스쿨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가 모 교육청하고 거대 글로벌 기업하고 같이 해서 그 교육청 안에 512개 학교가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근데 실무자들하고는 다 얘기가 끝냈는데 교육감이 그거를 결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회사랑 하는 게 맞아? 네. 근데 정말 좋은 기사가 나갔어요. 그 기사를 보고 교육감이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크홀더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거예요. 밑에 분들은 이 회사가 어떤지,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뭔지, 강점이 뭔지 다 알아요. 특히나 윗선에 계신 분들, 윗분들은 너무 많은 정보를 받는 분들이잖아요.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럼 판단을 뭐로 하냐면 좋은 기사를 통해서 아 이거 언론에서 이렇게 좋은 유력지에서 이렇게 좋은 기사를 썼단 말이야? 그럼 믿을 만한 회사야 라고 생각해요. 그럼 혹시 스타트업이 하는 PR과 규모가 큰 회사들이 하는 PR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큰 회사들은 검증이 끝난 회사들이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네, 대부분 그러니까 다 1년치가 거의 계획이 짜여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여요. 근데 여기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빨리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확장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강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큰 플랜은 알고 있지만 세부적인 건 보통 3개월 단위로 저희가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에서 PR을 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쓰면서 PR을 해야 되나요? 너무 많은가요? 변동성이 많은 것만큼 빨리 움직여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은 PR 조직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앵글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들이 알아먹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들이 먼저 설득당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리딩을 해주는 거예요. 아, 비즈니스가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얘기해요. 항상.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성장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성장을 뭐로 보여주느냐? 결국은 수치걸랑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얼마나 많은 B2B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성장 수치로 증명을 해요. 데이터로.
사실 스타트업이 숫자를 막 이야기하기엔 아직도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숫자들이 있어야 좋은 데이터들, 좋은 수치들이 이 회사들을 말해주걸랑요. 그럼 사실은 그런 수치들이 나오기 전에는 홍보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스타트업 홍보를 언제 시작하면 좋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을 네. 모은 플랫폼이었어요. 산후조리 산업은 구매 주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평생 동안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에요. 애를 뭐 열씩 낳진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요. 그만큼 돈을 많이 써요. 그러면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그 안에 취합됐어야 되고 하나의 플랫폼이 있었어야 돼요. 그게 없었어요, 거기는. 모아놨다만 얘기하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플랫폼이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플랫폼 안에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했고 유저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런 게 어느 정도가 갖춰져야지 홍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비스로서의 완결성이 있어야 돼요. 네, 아. 그렇지 않고서 이거를 홍보한다는 건 사상 누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냥 이름만 말리려고 막 보도자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기사를 내더라도 그 기사를 낼 건덕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모 회사로부터 수주 요청을 받았는데요. 그 회사는 아직 유저가 너무 작은 거예요. 유저가 너무 작게 되면 유의미한 데이터가 안 나와요. 1에서 시작한 회사가 100이 됐다고 그게 유의미하지 100배라고 얘기할 수 않잖아요. 네, 네. 만약에 거짓된 정보가 이렇게 보도가 되면 그걸 누군가는 항상 파헤치게 돼 있어요. 그건 정말 씻을 수 없는 신뢰의 문제로 직결되걸랑요. 이 기록이 남는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마음이 급하잖아요, 보통 스타트업은. 그쵸. 빨리 알려서 언론 홍보를 통해서 유입이 되면 좋겠고. 근데 네. 그게 아니다. 유입에 도움은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모아라는 회사를 홍보하고 있어요. 지방에 있는 렌터카들을 다 모은 플랫폼이에요. 가격비가 플랫폼이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수치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수치들을 유의미한 것들을 뽑아내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가 기자님이 한 분 2박 3일 동안 이 회사 렌터카를 빌려갖고 체험기를 올렸는데 그 체험기를 올리고 3일 동안 너무 많이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서비스가 완결성이 있었고 그럼요. 기자가 직접 체험을 2박 3일을 할 만큼 그럼 굉장히 좋은 요소가 서비스였던 많았다. 거죠. 아, 좋습니다. 그 질문이 올라온 게 하나 있어요. 새롭게 홍보 방법을 개척해야 했던 스타트업이나 그런 섹터가 있었을지. 홍보 난이도가 높은 데들은 대부분이요. 기술력이 아주 좋은 회사들. 왜냐하면 이거를 전달받는 기자분들도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해를 설득을 구하는 일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희 홍보의 절반은 사실은 에듀케이션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맡고 있는 베스핀 글로벌은 클라우드 회사예요. 일반적인 아마존이나 MS, 애저 같은 그런 물리적 공간의 클라우드 회사가 아니라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하는 회사예요. 어떤 회사가 레거시 전산실을 갖고 있었는데 클라우드로 옮겨가려면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돼요. 사람도 바뀌어야 돼요. 그것들을 다 서비스해주는 회사. 클라우드 전환 SI 회사. 네, 뭐 이런 거네요. 네. 처음에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MS나 AWS 같은 회사들은 아파트 단지야. 근데 베스핀 글로벌 같은 회사는 아파트를 관리해주는 회사야라고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게 쉽네요. 네, 그쵸. 그거를 기자님들이 인식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희가 홍보할 때만 해도 클라우드 MSP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걸랑요. 그런 이제 딥테크 회사는 그렇게 이해시키기까지가 오래 걸려요. 그게 이제 조금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컨슈머 회사들이에요. 소비재 회사들. 그게 어려워요? 굉장히 쉬울 것 같죠? 네. 굉장히 다들 익숙하니까. 그렇죠. 익숙해서 처음엔 쉽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회사들이 프로모션용 보도자료 같은 걸 내잖아요. 미디어에서는 거의 안 받습니다. 유통이나 소비재 쪽에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요. 솔직히 말해서 모래사장의 모래 정도 생각해요. 매체는 한정돼 있고 네. 수많은 브랜드들이 그렇게 프로모션용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사가 안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그런 컨슈머 쪽에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랑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이분들은 마케팅적 관점에서만 생각하세요. 그런 관점에서 어렵다고 말씀을 네, 네, 네. 그럼 만약에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이 스타트업은 홍보를 참 잘하고 있다. 없나요?
갑자기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러세요? 그러는데요. 네, 큰 말씀해 데들은 주세요. 좀 잘하는 데들이 있어요. 뭐 어디가 예를 있어요? 들어 예를 토스 같은 데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민 같은 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배민은 일단 홍보하는 애티튜드가 되게 좋고요. 시장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항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장하는 바탕은 결국에는 소상공인들과 라이더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과 상생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아카데미, 배민 아카데미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진짜 돈 많이 들여서 시간 들여서 하는 거걸랑요. 그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업이에요. 들으면서 느낀 건 기사를 낼 만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도 중요하고요. 밸류도 중요하죠. 많이 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매체가 더 중요하겠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거고 그 여론의 의사결정권자들을 네. 그들한테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보는 매체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 1년 조금 넘은 회사가 있는데요. 소분연 건기식을 하는 회사예요. 보통 영양제를 병에 든 거를 사시잖아요. 뭐 배가 50알 이렇게 들어있는 네, 거. 다 먹으세요? 대부분 절반 버리죠. 먹으면 절반 해먹이죠. 먹으면 다죠. 네, 대부분 버려요. 네. 그리고 그냥 근데 그 회사는 태블릿 PC에다가 다 문진을 해요. 그 문진을 한 거 갖고 알고리즘으로 해서 이 사람에 맞는 맞춤형 건기식을 딱 만들어서 한 달 단위로 와요. 얼마나 편해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표님한테 여쭤봤어요. 대표님 저희가 홍보 받고 나서 뭐가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말씀 이제 어디 가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만큼 여론이 형성됐다는 거죠, 업계에. 네. 그러니까 기사가 있으면 그냥 이제 기사 링크를 보내주면 돼.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걸 목적으로 하고 등등등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특히나 B2B 수주할 때는 보고서에 올라가요, 좋은 기사가. 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또 신뢰성이 굉장히요. 가잖아요. 네. 언론이라는 네. 제3자를 이용하는 거죠. 그 창을 한번 넘는 거죠, 허들을 한번 넘어서.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책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가 메신저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얘기죠? 삼성이 그렇게 큰 회사잖아요. 근데 아직도 누구 얘기를 하죠? 이재용? 네. 삼성은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세계적인 회사가 나오기가 그게 쉽나요? 근데 그 삼성도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그 사람의 메시지가 기업의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스타트업은 말할 게 뭐가 있을까요? 창업자를 보고 읽어요, 기업을. 특히 스타트업은. 그러니까 창업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디어만으로 막 몇십억씩 투자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은 요즘은 없어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우리 이 시장이 막 커지기 시작할 때, 원래 시장이 클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디어만으로 투자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관점에서도 평판 관리를 또. 너무 중요합니다.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이 세계 너무 좁고요. 다 알아요, 서로들. 대표님들이 처신을 되게 잘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요. SNS 관리도 잘하고. 특히나 SNS 같은 거에 뭐 이상한 행사 갖고 계속 얼굴 내밀고 뚜껑 열고서 컨버터블 탁 타고 막. 컨버터블 타고 어디 가고 투자 받고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하시나 봐요. 스타트업 성장하기에도 너무 바빠요. 정말 24시간 같이 일해요. 흔히들 말하길 뼈를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쓰걸랑요. 뼈를 갈아 넣는 스타트업들이 그런 뻘짓을 할 시간이 없어요. 이상한 관행사 갖고 얼굴 내밀고 되지도 않은 컴피티션 갖고 얼굴 내밀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이 회사는 안 되고 있구나 그냥 알아요. 돈 버느라 바쁜 회사는 돈 쓸 시간이 없고. 네. 돈만 계속 네, 성장하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보면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잘 알아요. 우리 대표님들 소셜미디어 관리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1시간가량 이제 스타트업의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걸로도 뭐 충분하진 않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홍보의 마법. 네. 제 책을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정말 뭔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오셔갖고 이메일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태연정 대표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도 정말 대놓고 책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귀한 시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